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봤던 것이 이제 수경맥까지 보지 않고 이제 경맥을 봤었는데, 경맥의 흐름들을 전체 짚을 때 공기순환선, 그래서 양변경과 양변경과 태음경을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이 전반적인 앞에, 뒤에, 중간에 이렇게 한 면을 전부 다 모아놓은 건데요. 이것은 여러분 교재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시열과 종지열, 기시열, 종지열, 저 정도인데, 문제는 지금 손가락이죠. 그래서 우리 손을 이렇게 5개를 놓고 손가락, 발가락 같은 건데, 그래서 일지이지가, 이렇게 보면 돼. 일지이지, 영양선, 이지, 삼지, 기분선, 오지가 이제 옹기조절선이죠. 그러니까 발가락이 아픈, 손가락이 아픈, 1, 2지가 아프다 그러면 내가 영양 아니면 음식, 여기에 문제가 있겠구나.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 아프다가 내가 지금 일단 체온에서 문제가 있겠구나. 중지하고 사지가 아프다. 여기 내가 스트레스로 인해서 아니면 그 문제가 있겠구나.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앞에는 뭐가 된다? 앞에는 뒤에는 양이 되니까 여기가 앞에가 태음이면 뒤에는 수태음이면 뒤에는 이제 수양명. 여기가 수거름이면 여기는 여기 수거름이죠. 여기는 수소양이 되겠는 거죠. 여기가 이제 수소음이면 여기 뒤에는 이제 수태양. 그래서 삼선을 그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크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한번 봤었죠. 오늘 뒤로 흘러가는 경맥, 12경맥 중에서 태양경과 소음경, 심장경락인데, 이 심장경락은 우리 몸에서 보면 신경은 시작이 심장, 소장, 방광, 신장의 경락인데, 위치는 이건 아주 간단합니다. 가장 이 태양경과 소음경, 온도 조절하는 선이 우리 몸에서 제일 간략하게 돌아가는데요. 온도 조절하는 선은 발가락, 손가락 모두 다 몇 지입니까? 5지, 새끼손가락입니다. 그래서 새끼손가락, 새끼발가락. 그래서 새끼손가락, 새끼발가락인데,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심장경락은 새끼손가락으로 와서 소장경락은 새끼손가락 뒤로 시작을 하는데, 다리는 안 그래. 다리는 방광은 어디까지 내려간다? 방광은 새끼발가락까지 내려가거든요. 지음으로 내려가는데, 내려갔던 지음에서 다시 심장으로 올라오려면 새끼발가락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현존하는 경맥 체계에서는 새끼발가락에서 시작 안 하고 어디서 한다? 용천, 발바닥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새끼발가락에 있는 방광의 끝자리가 이제 지음이라는 자리인데, 그 지음을 지음이라 하지 않고 그 지음과 별도의 새끼발가락 혈을 하나 만들자. 그래서 내지음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차곡차곡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한혈을 다스리는 이 대목이다. 원래 온기라고 하면 온기조절선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할 때 단순하게 그냥 체온을 조절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좀 더 깊은 면에서는 심리적으로는 어떤 걸 볼 수 있냐면요, 감성적입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했을 때는 우리가 감성혼이라고 그러죠. 감성혼이라면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는 혼을 말하는데요.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는 혼을 말하고, 심리적으로는 감성적인 욕구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감성적인 욕구는 지성적인 욕구하고 좀 두 개를 비교하면 좀 되는데, 물질적이지 않은 점은 지성적인 거나 감성적인 게 비슷한 것 같지만, 차이는 욕구와 욕망의 대상이 눈에 비춰지거나 보여지지 않는 이런 무형의 욕구와 욕망은 지성의 욕구가 되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느끼고 보고 만질 수 있는 대상에 대한 감성이라면 그것이 바로 이제 체온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한 눈에 보이는 문화와 예술, 이성, 사랑,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감성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영양, 우리 바디라인, 의식주에 해당되는 신체 리듬과 비교했을 때는 그거보다는 약간 차원이
높은 단계지만 먹고 사는 문제를 약간 극복한 상태에서 나타나는 감성에 대한 개념들이 바로 이 태양계마 소음경이다. 그래서 신체의 뒷부분인데요.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 장기 중에서도 가장 예민한 부위라서 특히 심장경을 이제 보면 여기 심장경이 제일 먼저 나올 텐데 여기 심장경을 가만히 보면 뒤입니다. 그래서 겨드랑이 우리 겨드랑이가 있으면 겨드랑이도 앞, 뒤, 중간인데 심장 겨드랑이가 가장 뒤쪽이죠. 그래서 이 심장경은 혈 자리도 몇 개 안 됩니다. 보면 손목에 몇 개 있고 나머지는 여기 이쪽 소해하고 여기도 소해가 소장에도 소해가 있죠. 같은 이름이 소해입니다. 같은 소해인데 여기에 심장의 소해는 음이라 해서 음소해, 저쪽에 소장의 소해는 양소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여기의 소해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릴 소자 소해, 저기는 적을 소자 소해 이렇게 한면으로 좀 구분하면 여기 소해는 소장할 때 이 소해가 되고요. 여기는 어릴 소자 쓰죠. 소해. 요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꼭 굳이 이렇게 안 하고 구분할 때는 여기는 음이다 해서 음소해, 여기는 양소해. 그렇게 하는데 보통 우리가 소해라고 그러면 소장경에 해당되는 소해를 소해라고 그러죠. 여기는 심장경에 해당되는 소해는 꼭 앞에 심소해 또는 음소해라고 붙여요. 이름을 그냥 혼자 소해 그러면 아 저거는 소장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고 심장경에 붙일 때는 항상 그냥 소해라고 안 쓰고 심장경의 소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소해 이렇게 꼭 이름을 붙입니다. 여기서 심장경에서 보면 이 심장경의 이 혈 위치는 이걸 억지로 외울 필요는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겨드랑이를 붙이고 팔을 붙였을 때 우리 바깥에 드러나지 않는 쪽이 다 심장경이다. 이거는 표현을 지금 이렇게 해서 매우 드러나게 해놔서 했는데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요즘은 저작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경맥을 표현할 때도 그림을 그릴 때 심장경을 앞으로 그리려면 이 똑같은 포즈는 절대로 그리면 안 돼요. 이 포즈 자체도 이것도 저작권이라서 심장경을 그리려면 자기가 알아서 또 다시 다른 포즈를 취해야 돼. 심장이 잘 드러날 수 있는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더 이상 세상에 나올 포즈가 별로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리기가 쉽지 않은 거라 이게. 그래서 이 심장경 이 그림이 사실은 좀 원만하지 않아요. 심장경을 표현하는 데는 좀 좋지는 않아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심장경은 딱 팔을 들어서 몸에다가 붙이면 붙어지는 그 자리가 심장경 같은 겁니다. 한마디로 심장경은 건들지 않는 경맥이다 이런 거죠. 이 과거에 그래 심장경에다가 침 놓는 경우는 거의 극히 드뭅니다. 보통 이제 심소의 아래쪽에 영도, 통리, 음극, 신문이라는 요 자리인데 여러분 이 신문지혈이라고 신문지맥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문지맥이 어디 있냐면 우리가 총간척 7분맥 할 때 촌구, 관상, 척중 요런 몇 분맥이 되면 요게 3분맥 아닙니까? 요거 총간척 3분맥인데 요거를 총간척 7분맥으로 늘리면 어떻게 되냐면 요 위에 자리가 촌상, 척중 아래 자리가 척하, 맞죠? 여기 자리가 뭐가 됩니까? 이 총구와 관상 사이 자리를 좌인형 우기구맥이라고 그랬었죠.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요 총구와 관상맥을 양쪽을 총구맥과 관상맥 사이 자리를 잡아서 왼쪽 맥과 오른쪽 맥을 한꺼번에 같이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같은 위치이긴 한데 그 이름을 붙일 때 좌측의 총과 관상 사이는 인형맥이라고 하고 우측의 총과 관상 사이를 기구맥이라고 해서 좌인형 우기구라 이렇게 붙였는데
그렇게 해서 좌측의 맥이 크면은 이 병의 원인은 이거는 외인에 있고, 오른쪽이 크다 그러면 이 사람 아픈 병의 원인은 내인에 있고, 두 개가 차이가 없다라고 하면 이거는 불내인이다. 그래서 병인을 찾을 때 그때 썼던 방법인데, 그래서 총과 관상 사이에 이 혈의 위치, 이 맥자리를 이걸 인기맥이라고 그랬어요. 인기맥. 줄임말이죠. 좌측은 인형, 좌인형, 우기부의 합친말이 인기맥. 그리고 관상과 척중 사이의 맥을 여기를 뭐라 했냐? 여기를 신문맥이라 했어요. 좌인형 우기부의 저 자리를 이제 신문지맥 이렇게 했었는데, 신문맥이라 했는데, 거기에 신문맥과 여기 신문열은 요건 위치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 신문의 자리는 우리가 총구맥은 어느 경열이 어느 혈과 비슷한 위치가? 총구맥 위치는 어느 경열 위치랑 비슷하나요? 폐경의 태연열과 비슷한 위치잖아요. 그럼 이 태연열이 새끼손가락 쪽에 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바로 신문이에요. 그래서 환자의 맥을 볼 때 신문지맥도 본다 이런 거예요. 요 밑에 동맥이 여기도 있고 여기 가거든요. 아래쪽에 동맥도 한번 살펴보는 거는 맥기의 유무를 알기 위해서, 이 사람이 기력이 있다 없다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신문지맥도 참고 삼아서 보긴 봤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실제로 올해 치료열로서는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았는데, 그래서 소부소충, 소부라는 지점은 여기 소부는 심장경락의 형열, 두 번째 혈에 대해서 신체에 열이 나거나 체온이 높아지거나 체온이 너무 떨어질 때, 그리고 전반적인 심장의 열, 화기를 다스려주는 대표혈이기 때문에 많이 쓰이는데, 소부 지점을 이렇게 손가락을 새끼손가락을 쥐면은 만져지는 닿는 자리가 이 자리가 소부. 네. 여기가 소부가 되죠. 그래서 소부, 그 다음에 손끝 오지에 소충, 소충. 심장경은 극천에서 소충까지 가는데 여기에는 무슨 자리냐? 한마디로 침 놓지 마라, 건들지 마라라는 자리죠. 그리고 제일 위험한 자리가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팔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건들면 안 되는 위험한 지점들이죠. 그래서 뭐 소의 영도, 통리, 음극, 신문, 소부, 소충, 이 새끼손가락까지 요 심장경이 오는데, 여기서 와서 바로 손등에 새끼손가락 손등입니다. 손등에서 다시 뒤로 팔 뒤쪽으로 가는데, 저기에 심장경과 소장경, 요쪽은 요 사이에 뭐가 있다? 여기 뼈를 두고 간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했던 우리가 폐경과 대장경은 앞쪽에는 요거를 타고 앞뒤로 흘러갔는데, 여기 심장경과 소장경은 뒷뼈, 밑에 있는 척골이죠. 이 척골을 가지고 앞뒤로 따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척골 밑으로, 척골의 안쪽으로 따라가는 것은 심장경, 척골의 바깥쪽으로 따라가는 것은 소장경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뭘 이야기하냐면, 여러분들이 맥을 만들 때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맥을 만들 때. 지금 내가 이 환자에게, 이 사람에게 부돌 이성 조맥을 느끼고 싶다 할 때 어디에 한다? 바로 이 손목 아래 삼촌 내에서 침을 꽂을 때 가능하면 어디를 꽂아라? 척골을 기준으로 척골과 가깝게 찌르되 어디에? 바깥쪽을 찔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심실맥을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들어라? 척골과 가까이 찌르되 어떻게? 안쪽에 찔러라. 척골의 바깥쪽 쪽에 침을 놓으면 뭐가 된다? 소장실이 되고, 척골의 안쪽으로 찌르면 맥이 심실맥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맥을 생성할 때, 그러니까 심장경이 흘러가는 그 길, 소장경이 그 길에 우리가 자극을 주면 당연히 그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어떻게 한다? 그쪽에 에너지를 보내는 반응을 하죠. 그 에너지를 보내는 반응이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맥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소장경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이 새끼손가락에서 손칼날로 소택, 전곡, 후계
후계 이 자리도 우리는 기경팔맥에 우리가 쓰이는 후계 이 자리가 이제 우리 기경팔맥이 손에서는 뭐죠? 우리가 쓸 때는 뭘로 씁니까? 기경팔맥을 수지침으로 옮겼을 때는 지금은 나오지 않지만 옛날에 여러분 이게 팔성열이었죠. 이게 팔성열은 이 후계 한번 팔성열 한번 정리해 볼까요? 마침 나온 김에 아까 지난 시간에도 팔성열 하나 기경팔맥 있었는데 기한경맥이죠, 그죠? 기한경맥. 예. 기경의 8맥이니까 기경이 뭐가 돼? 인맥과 동맥, 그 다음에 팔을 다스리는 르맥, 다리를 다스리는 교맥, 그리고 옆구리 다스리는 축맥, 허리를 다스리는 대맥, 총 이렇게 8개죠. 그래서 기경팔맥은 평상시에는 이 경맥의 유무를 따지지 않는다. 왜? 평상시에는 안 드러나니까. 언제 드러나느냐? 바로 지금 중국처럼 갑자기 사람에게 일상적이지 않게 충격이 찾아오거나 증상이 악화됐을 때 그때 나타나는 게 기경이다. 그때 저수지처럼 물을 담아놓는 맥인데 그 맥은 어디에? 몸 앞쪽에도 인맥이 있고 뒤쪽에 동맥이 나타나고 팔 안쪽에 있고 팔 바깥쪽에 있고 다리 안쪽 다리 바깥쪽 그리고 옆구리 쪽 허리 쪽 사람의 신체에 통증이 나타날 수 있는 부위를 쉽게 말해서 8부위로 나눠놨다. 몸 앞으로 아플 때, 몸 뒤로 아플 때, 그 다음에 팔 안쪽을 아플 때, 팔 바깥쪽 아플 때, 다리 안쪽, 다리 바깥쪽. 그러면 뭐가 나오냐? 몸 앞과 뒤, 팔, 다리는 다 됐으면 남은 곳이 어디냐면 빈 곳이 옆구리 쪽이다. 또 하나 남은 게 허리 삥 돌아가는 대맥이다. 이렇게 8개입니다. 그래서 인맥을 다스리는 것을 열결, 그리고 기경팔맥을 다스리는 혈이 기경팔열이겠죠. 팔열이니 인맥은 열결, 동맥은 여기 나오는 후계. 팔이 안쪽을 아플 때 쓰는 게 팔. 내관. 팔 바깥쪽. 외관. 다리가 아플 때, 다리 안쪽을 아프다. 조회. 다리가 바깥쪽을 아프다. 신맥. 옆구리가 아플 때는 어디? 옆구리 아플 때는 바로 공손. 허리가 삥 돌아가 아프다. 이물. 신창호 선생님 지금 사실 우리가 허리가 지금 딱 그쪽에 문제가 되니까 그 신창호 선생님 같이 허리는 두 군데 같이 봐야 돼요. 어디를 봐야 되냐면 허리가 아플 때는 척추가 아픈 거잖아요. 그럼 이거 어디 쪽에 해당돼요? 척추가 아픈 것은 이건 동맥에 해당되겠죠. 척추가 아픈 건 동맥인데 근데 이렇게 척추가 아픈 그 아픈 데도 있지만 허리가 아프긴 아픈데 여기 가운데가 안 아프고 옆구리로 이렇게 삥 돌려서 아픈 사람도 있어요. 허리 요대 찰 때처럼 이렇게 엉치가 아프고 이렇게 그건 바로 대맥이라고 해요. 이 허리가 그래서 그걸 구분을 3일치질로 한번 좀 구분해보고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허리 뼈가 아픈 거 여기에 척추뼈가 가운데 척추가 아픈 거 이건 뭐가 되죠? 이건 신심 맞죠? 척추 측면이 아픈 거예요. 바로 옆에 이게 양심 그리고 엉치하고 이렇게 이쪽 옆으로 아픈 거 이게 바로 음실증.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음실증 이렇게 아플 때는 이건 바로 담에 관련된 문제고 양실 쪽으로 아플 때는 이건 어디에 가면 대장에 관련된 문제고 여기는 이건 바로 신장에 그대로 관련된 문제. 다시 말해 이거는 소장과 관련된 문제. 소장. 같이 허리가 아파도 해당되는 장기는 저리 다다는 거예요. 그럼 요 8개를 기경팔열을 수지침열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열견은 어디 있으면 지난 시간에 폐경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C에 몇 번? 8번. 오케이, C에 8번. 그래 다 어디 있냐면은 명렬 근처에 있어요. 명렬 근처.
후계는 몇 번이다? 후계는 HE. 왜냐? 여기가 후계잖아요. 후계가 소장격이 있잖아요. 소장격이 있으면 손의 위치가 H2번 정도 되고, 내가는 K9, 외가는 L4, 조회는 J2, 신맥은 I38, 공소는 F4, 임업은 M31. 참고 관건들. 근데 실제 말 나와서 기경팔맥은 요렇게 하나씩 쓰는 건 언제만 쓰냐 하면, 기경팔맥은 혼자서는 잘 안 써요. 왜 그러냐면 장부의 구체성이 부족하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장부는 12장부인데 기경팔맥은 몇 개밖에 없다? 8개밖에 없으니까 장부 허실이 하나씩 안 맞아요. 그래서 2개씩을 합쳐서 쓰게 되는 그런 배열모사로 쓰게 되는데, 그렇더라도 요걸 그대로 쓰는 경우는 있어요. 언제 있냐? 바로 여러분 우리 한 3주, 3번째 시간 전에 했던 어디에? 바로 운기법에. 운기법 쓸 때 이 팔성열을 참 많이 쓰죠.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지금 우리 심창호 쌤이 허리가 처음에 급하게 그때 탁 터졌을 때 아팠다. 이때 통증을 빨리 없애는 방법이 뭐였겠습니까? 이때 허리 통증이 아팠을 때 이때 할 수 있는 게 바로 요거죠. I38. 왜냐하면 여기 한번 보세요. 양실적으로 대장 때문이라 했잖아요. 그죠? 양실적 그리는 대장 때문인데, 대장은 팔성열이 있다 없다? 없어요. 대장은 팔성열이 없어. 근데 이분이 허리가 아플 때 사실 허리가 여기가 아프고 등이 아픈 게 아니고 허리가 아파서 어디가 내려온다? 다리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뭘 해야 된다? 다리의 바깥쪽 양교맥을 해서 I38에 이때 운기법을 써주는 거죠. 만약에 팔을 지금 갑자기 어깨 팔을 못 쓰겠다. 뭐 때문에? 뒷목 때문에. 이래 되면 어디를 해야 되겠습니까? 팔을 못 쓰면 팔이 바깥쪽으로 못 쓴다. 그때는 뭐죠? 팔이 유맥이거든. 지지할 유자 팔로 지지하거든요. 그럼 어디에? L4번. 이때는 장부 허실과 상관없이 어디에다가 한 자리만 침을 놓고 뭘 한다? 운기법을 돌리는 거예요. 통증만 싹 제거하는 방법이죠. 글을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예전에 제가 아주 곤란한 환자를 봤었는데, 기억이 지금도 20년이 넘어 한 30년 더 됐을 거예요. 제가 거의 군대 있을 때 잠깐 휴가 나왔었는데, 휴가 나와서 누님 댁에 갔는데, 누님 친구분이 갑자기 밤에 저녁에 이 배꼽이 아프다 해서 배꼽. 저도 뭐 듣다 보다 배꼽 아프다는 거 처음 들어봐. 아파본 적 있습니까? 안 아파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배꼽이 아프다 그래? 그럼 배꼽이 아픈 게 뭔가, 그 배가 이렇게 땡기고 배꼽이 얼마나 아픈지 정말 똘똘 구르고, 낮에도 병원 갔다 왔는데도 배꼽이 똘똘 구르면서 울고 불고 그래서 뭐 어디 방법이 없어요, 밤에. 그래서 이제 전화가 막 아프다니까 내보고 어떻게 해볼 수 있냐. 그래 갔었죠. 그래 방법이 뭐 다리가 아파서 할 게 뭐 있어요. 그때 제가 머리에 정확하게 기억이 나요. 배꼽이 어디입니까? 인맥. 인맥이죠. 배꼽이 인맥이니까 인맥은 어디죠? C의 8번. C의 8번은 운기법을 멈췄었어요. 그거 딱 쓰면은 침이 아파서 그런지 몰라도, 침이 아파서 호흡할 때는 배꼽이 그때는 숨 좀 쉴만하다 하는데 또 한 뭐 그것도 5분 다가 또 깰깰 불러요. 그래서 내가 배꼽이 아픈데 C의 8번 밖에 생각이 안 나다가 한번 생각해. 배꼽 안에 뭐 배꼽은 어디하고 많이 붙어 있죠? 소장과 붙어 있잖아요. 아, 이게 동맥과도 연결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마치 동맥이 후계 아닙니까? 그래서 이 H2번에다가 침을 꽂고 운기법을 돌리는데 얼마나 쪽
조금 돌리는데 아프다고 난리 했는데 그리고 나니까 이게 뭐라요? 이 김 빠지듯이 통증이 싹 날아가더래요. 이 꼬리뼈로 뭐가, 쑥 꼬리뼈로 뭐가 한문으로 빠지는 것 같은 한 통증이 싹 없어지더라는 거죠. 그 경험을 제가 옛날에, 지금도 아주 기억이 선명하게 납니다. 그래서, 인맥이 안 되면 항상 인맥과 동맥은 하나로 봐야 된다. 인맥과 동맥은 무조건 하나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척추가 이 동맥이 아픈 것도 인맥이고 인맥이 아픈 것도 동맥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 소장경이 새끼손가락으로 바깥으로 오면서 소해를 타고 우리가 이 소장경은 팔은 무조건 어떻게 하라 했죠? 팔은 저렇게 세워서 보면 몰라요. 팔의 경맥은 이렇게 펴서는 절대 찾을 수 없다. 팔의 경맥은 무조건 어떻게 한다? 이렇게 접어서 봐야 된다. 무조건 접어서 봐야지 이렇게 여기가 앞쪽이니 이렇게 보면 이렇게 펴보면 뒤쪽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팔은 무조건 아프다 하면은 무조건 접어놓고 봐야 돼. 접은 상태에서 전중부를 나누면 조금 더 틀릴 일이 없죠. 이 팔꿈치도 이렇게 있으면 여긴지 몰라요. 굽히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굽힌 상태에서 안쪽이 대장, 3초, 소장 이렇게 오는 거죠. 근데 이거 펴보면 완전 안쪽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소장경이 뒤로 올라와서 이 뒤로 올라오면서 여기서부터 바로 어디냐? 바로 어깨, 견갑골 쪽으로 올라오는 거죠. 제일 깊은 견갑골. 그러니까 이 견갑골은 굳이 여기서 노유, 병풍 이렇게 희한한데 사실 이런 개념은 이 견갑골의 뼈가 워낙 넓기 때문에 그 면적을 같이 많이 천정하고 이렇게 두기 위해서 이렇게 꺾여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우리 등이 아픈 이유는 딱 여기밖에 없어요. 등은 가운데 뭐다? 나오겠지만 방광과 여기에 소장. 근데 실제로 소장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어깨에 해당되죠. 어깨 뒤쪽, 등 위쪽 이래 되는 거죠. 그죠? 어깨 뒤쪽, 등 위쪽. 우리가 여기 어깨를 보면 어디입니까? 요 제일 위에가 여기가 어디다? 여기가 대장. 그죠? 여기가 뒤가 소장. 그 사이가 3초 이렇게 되죠. 그래서 가는데 여기 그림이 잘 표현이 안 됐는데요.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소장경의 핵심은요. 바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견종류에 있는데요. 여기가 어디까지 가냐면 이 방광경맥이 이렇게 오거든요. 이 소장경맥이 급격하게 방광 앞에까지, 바로 옆에까지 붙었다가 동맥까지 싹 붙었다가 목 앞에서 급격하게 딱 이렇게 틉니다. 바로 이 틀리는 이 자리가 우리가 뭘 하면 두경보살을 하는 자리죠. 이 자리가. 그래서 등에서 바로 그때부터 싹 이렇게 앞으로 어디로? 앞쪽으로, 얼굴 앞쪽으로 올라가서 얼굴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바깥에서 있다가 이 안쪽으로 방광경까지 붙었다가 다시 얼굴 쪽을 하는데 그래서 이 팔의 혈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는 소장경맥을 찾으려면 무조건 요 목 아래 지점에서는 거의 방광과 거의 붙은 상태에서 여기서 다시 목 앞쪽, 얼굴 앞쪽으로 어디까지 와야 됩니까? 얼굴에 여기에 관자, 여기 뭐라 하죠? 광대뼈까지 여기가 올라와야 되니까 뒤에서 급속하게 앞쪽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손에서 기맥도 바깥에서 왔다가 여기 왔다 방광기맥까지 붙었다가 여기서 다시 어떻게 한다? 손바닥 쪽으로 넘어가야겠죠. 여기 손바닥 쪽으로 넘어가야지만 소장경맥이 되죠. 소장기맥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 목 밑에 이 지점, 목 아래에 있는 바로 이 지점이 핵심적으로 방광의 기능을 조절하기에 아주 중요한 위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얼굴 앞으로 가서 지금 여기서 그림은 여기 뒤쪽 그림이니까 되는데 실제로 이 자리가 천명이라는 자리인데 이 권료랍니까? 여기가 우리가 보면은 이제 광대뼈 자리죠. 그죠? 여기가 권료라고 하죠. 광대뼈 지점인데 광대뼈 지점. 그러니까 옛날에 연지원지를 찍었던 게 여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통 지금도 광대뼈 색깔을 봐서 광대뼈 색깔이
특별하게 붉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부인과 질환이 있을 수 있겠다. 아니면 생리통이 심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광대뼈가 많이 발달하고 뻘겋게 되면 너무 심하게 뻘겋을 정도면 여기만 빨개지면 생리통이 있거나 부인과 질환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나 일단 회임 가능한 나이가 되거나 회임 건강한 사람들도 광대뼈는 아주 선명하고 뚜렷하죠. 그래서 그것을 더 선명하게 보이기 위해서 여기 결혼할 때 연지를 찍어볼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 광대뼈는 소장경맥에 해당된다. 이 광대뼈에서 어디로 간다? 마지막에 귀 앞으로 가죠. 귀 앞편이 청궁. 이름이 무슨 이름이? 청궁. 듣는 궁, 다시 말해 듣는 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귀를 감싸는 경맥은 여러 가지 경맥이 있지만, 귀의 껍데기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은 귀의 기능 중에서 귀를 한 바퀴 가장 가까이서 감싸는 건 3초인데, 귀의 균형 잡는 기능, 듣는 기능 여러 가지 중에서 저기에 듣는, 다시 말해서 이명, 난청, 여기에 해당되는 청각에 관련된 장기는, 직접적인 장기는 뭘 봐야 된다? 그거는 소장을 봐야 된다. 청각 이외의 기능들에 대해서는 3초를 하겠지만, 일단 청각의 기능이라 그러면 청궁을 생각해서 소장을 일단 먼저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심장과 소장을 나눠보면, 심장은 새끼손가락으로 와서 다시 새끼손가락 뒤로 가서 얼굴까지, 청궁까지